근래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였던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오늘 발표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더 화제인데 그 이유가 정말 대박입니다. 아무래도 선거란 것이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라 오늘의 결과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환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건 누가 됐어야 됐네, 누가 떨어졌어야 됐네 같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응원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와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특히 순위가 세간의 예측과 다르게 나온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이며 그 중에서도 문정복 의원이 예상과 달리 3위를 기록해 최고위원 막차에 탑승한 점이 더 흥미로운 점입니다. 저로선 이 결과가 옳다 그르다 평가하진 않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 및 학습 능력이 발현된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득표율 수치를 보면 당원들뿐 아니라 중앙위원들의 표심도 이번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권리당원들의 투표 수치를 보겠습니다. 예컨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성윤 후보 지지율이 가장 조금 보태서 압도적이었습니다. 또한 표본이 워낙 적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실제 투표권을 가진 민주당원 응답자 중에서도 이성윤 후보가 2위 이건태 후보에 비해 10%가량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득표율에서는 이성윤 16.45%, 강북구 13.6%로 여론조사와 상당한 괴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표본이 워낙 적어서 거의 50만에 가까운 이번 실제 투표자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모두 차치하고 오로지 숫자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그 원인을 전략투표로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여론조사에서 워낙에 이성윤 후보가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고 가뜩이나 1인 2표로 선택의 폭이 넓은 선거인지라 이런 요소들은 민주당원들로 하여금 전략투표 욕구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이성윤 후보 지지표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분산됐고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인물은 바로 문정복 후보입니다. 여론조사상 꼴찌였던 문정복 후보가 그 표를 비교적 많이 흡수하여 최종 권리당원 득표에서 이건태 후보를 근소하게나마 앞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전략투표로 인해 왜 이건태 후보가 아니라 문정복 후보가 더 수혜를 받냐입니다. 특히 기존 여러 국회 기자회견 등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강득구 의원이나 검찰개혁 내란 정국을 거치며 인지도가 높아진 이성윤, 이건태 의원에 비해 문정복 의원은 인지도가 약했기에 더더욱 이는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민주당원들의 학습 능력이 발현됐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 과거 이재명 도지사 악마화 사례 같은 우리 진영 내 분열 트라우마입니다. 물론 저로선 이건태 의원이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의원 정도면 초선 의원 중에 돋보이는 의원이라고 생각하나 욕먹을 각오로 말을 해보자면 이 의원이 선거 극초반 민주당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에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 간 엇박자가 난다고 말을 한 부분이랄지 언론발 당정 갈등 부추기기에 편승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퇴한 유동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제가 근래 느낀 건 많은 민주시민들이 현 민주당에 불만이 있지만 그 불만은 왜 더 개혁적으로 하지 못하냐 내지 왜 언론에 갈라치기에 당하고 있냐는 취지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언론이 부추기는 누가 맘에 안 드니 끌어내리자가 아니라 지지하고 힘을 줬는데도 왜 안 하냐라는 상당히 다른 결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하필 친청, 친명이라는 식의 희한하며 근본 없는 분류를 하고 이성윤 후보의 지지율까지 잘 나와버리니 민주당원들이 다소 언더독 느낌이 드는 문정복 후보에게 전략투표, 신념투표를 한 것 아닌가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앙위의 투표 결과도 꽤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당직자, 지역위원장들이 상당수 포함된 중앙위인 만큼 초선보다는 재선 의원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위는 역시 그 예측치대로 나왔고 의외로 이건태 후보가 이 점에선 나름 선전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재선, 강북구, 문정복 후보로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잘 살렸고 강 후보의 경우 오히려 중앙위 득표로 이성윤 후보를 제치고 최종 1위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 결과에 만족하는 분들도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결국 중요한 건 이들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당이 당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당원 무서운 줄 아는 정당이 민주당인 것도 사실이고 방금 말한 채찍과 당근이 그나마 먹힐 수 있는 당 역시 민주당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민주당이야말로 국힘보다 분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 역시 민주당원들이 가진 분열 트라우마에 대해 늘 긴장하길 바라고 끝으로 관련해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동지의 언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워딩과 나가라라는 워딩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죠. 결국은 그 이유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거나 슈퍼챗을 받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해라,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잘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꺼지라는 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지선도 가까이 오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단톡에 보다 보면 그래서 같은 진영 사람들끼리 심하게 싸우고 이런 경우가 꽤 지금 맞아요. 자주 빈도가 많아졌어요. 그런 도가 지나친 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자기 후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교로 어느 정도 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팩트, 공익적인 목적에 검증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해야만 그럼요. 하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런데 그걸 범위를 넘어서서 허위 사실이나 비방, 모욕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에게도 좋지가 않죠. 요즘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네. 똑똑한데 모바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럼요.